평범한 주말 고양시 황룡산 산책로를 걷다 우연히 비닐하우스 같은 걸 봤어요. 입구엔 금정굴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냥 동굴인가 싶어 가까이 가봤죠. 그런데 금정굴 앞에 팻말의 내용을 읽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확 느껴졌어요. 이 동굴은 그냥 동굴이 아니었어요. 70년 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비명을 지르며 학살되어 사라진 곳. 그들의 마지막 숨소리가 아직도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바로 경기도 고양시 금정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끔찍한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그냥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 우리 이웃의 피눈물이죠. 처음 황룡산에 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금정굴을 봤을 때도 그냥 흔한 산책로 동굴인 줄 알았죠. 고양시 화정동 아파트 숲 사이로 산책하는 동네 주민들.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1950년 여름, 한국전쟁이 막 터졌을 때 이 동굴은 공포의 무대가 됐어요. 평범한 농부, 학생, 심지어 10대 소년들까지 그들은 왜 이 동굴로 끌려갔을까요? 그리고 왜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자, 시간을 1950년 7월로 돌려볼게요.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서울은 이미 함락됐고 이승만 정부는 부랴부랴 대전으로 도망쳤어요. 고향은 서울 바로 옆 동네였으니 여기 사람들도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 공포의 원인은 북한군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이웃, 경찰, 그리고 군대였어요. 그때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걸 운영했어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상은 좌익 전향자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조직이었죠. 문제는 이 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좌익과 아무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쌀 준다, 밀가루 준다, 몇 꼬드겨서 이름 올린 농부들,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어쩔 수 없이 가입한 학생들, 심지어 동네 이장 말 한마디에 억지로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이들은 갑자기 빨갱이로 몰렸어요. 그리고 그 명단은 죽음의 초대장이 됐죠. 1950년 7월 어느 날 고향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보도연맹원들은 즉시 경찰서로 나오라. 경찰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대요. 그냥 조사만 받으면 돼. 금방 끝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트럭들이 마을로 들어왔어요. 군인과 경찰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죠. 김씨, 나와. 이씨, 빨리 따라와. 사람들이 끌려나가는 동안 가족들은 울부짖었어요.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제 오빠는 학생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트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을 실은 채 금정굴로 향했어요. 금정굴. 지금은 평화로운 공원 안에 있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깊은 숲속,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동굴. 왜 하필 여기였을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금정굴은 일제강점기 때 금 채굴을 위해 수직으로 파놓은 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학살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수직으로 파놓은 굴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트럭에서 끌려 내려온 사람들은 동굴 입구에 세워졌어요. 손은 밧줄로 묶이고 눈엔 공포가 가득했죠. 한 남자는 소리쳤대요. 왜 우리를 데려온 거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건 총소리였어요. 땅, 땅.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쓰러졌고 그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들의 피는 동굴 바닥을 적셨고 비명은 메아리 쳤지만 세상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이제 몇몇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꿈이었어요. 첫 번째 사연은 김만수 씨, 34살 농부예요. 김 씨는 고향에서 소작농으로 살았어요. 아내와 두 딸이 있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게 행복이었대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준다고 했어요. 김 씨는 망설였지만 굶주린 딸들을 생각하며 이름을 올렸죠. 그게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1950년 7월 15일 한밤중에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김만수 따라와. 아내가 매달리며 울었지만 경찰은 그를 트럭에 실었어요. 김 씨는 금정굴에서 총살됐어요. 그의 두 딸은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모른 채 평생을 눈물로 보냈대요. 나중에 유족이 증언했어요. 아빠는 그냥 우리를 먹이려고 가입한 거였어요. 빨갱이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연, 이영호 씨.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영호는 공무원 시험을 꿈꾸는 밝은 소년이었죠. 동네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소문난 아이였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장난처럼 영호 이름을 보도연맹 명단에 올렸대요. 걔 똑똑하니까 좌익일지도. 그게 진짜 이유였는지 그냥 친구의 질투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1950년 7월 20일 영호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경찰에 붙잡혔어요. 학생, 잠깐 조사만 받으면 돼. 영호는 순순히 따라갔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금정굴에서 총에 맞아 숨졌죠. 영호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30년을 기다렸어요. 나중에 금정굴 발굴 작업에서 나온 유골 중 영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품, 낡은 펜 하나가 발견됐대요. 그 펜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금정굴엔 이런 사연이 수백 개예요. 60살 할아버지, 20대 노동자, 15살 소년까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소 153명, 많게는 600명 이상이 학살됐다고 밝혔어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정부가 철저히 은폐했거든요. 시체는 동굴에 버려졌고 일부는 불태워졌어요. 공식 기록은 그들을 빨치산이라 불렀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잘못된 명단의 이름이 옳은 죄뿐이었죠. 자, 여기서 잠깐. 이 학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냥 경찰 몇 명이 멋대로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국가 범죄였어요. 1950년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전선이 무너지면서 정부는 내부의 적을 색출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소, 그러니까 미리 잡아두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문제는 이 명단이 너무 허술했다는 거예요. 동네 이장의 제보, 경찰의 추측, 심지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고향은 서울 근교, 수도 방어의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소탕이 이루어졌어요. 금정굴은 그 비밀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더 끔찍한 건 학살은 체계적이었어요. 경찰과 군은 명단을 준비하고 처형을 계획했어요. 유족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사람을 시장 물건 고르듯 골랐다 고했어요. 끌려간 이들은 재판도 없이 총알 한 발로 끝났어요. 남은 가족들은 연좌제로 고통받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빨갱이였지. 취업도 결혼도 막혔죠. 금정굴에서 죽은 건 그들만이 아니에요. 가족의 삶도 무너졌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끔찍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을까? 사실 금정굴 학살은 수십 년간 묻혀 있었어요. 정부는 철저히 은폐했고 유족들은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이런 사건을 입에 올리는 건 금기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마련이죠. 1990년대 민주화의 물결이 일면서 유족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빠는 왜 죽었나요? 아버지가 어디서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요. 고향 주민들은 금정굴에서 발굴 작업을 요구했어요. 마침내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했어요. 발굴 작업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금정굴 안에서 유골 조각, 탄환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품이 나왔어요. 낡은 단추, 부서진 안경, 심지어 아이의 신발 하나까지. 그 유품들은 70년 전 그들의 비명을 증언했어요. 위원회는 금정굴 학살이 국가에 의한 불법 처형임을 공식 확인했어요. 하지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경찰과 군 관계자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책임을 피해갔죠. 유족들은 여전히 묻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아파야 하냐고요? 지금 금정굴은 금정굴 성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추모비가 세워지고 매년 7월이면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죠. 근데 솔직히 이곳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도 산책하다 우연히 알게 됐으니까요. 화정동 공원, 그냥 지나칠 뻔했던 그 동굴이 이런 아픔을 품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주변엔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는 역사의 흔적이 많아요. 금정굴은 그중 하나일 뿐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금정굴 학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에요. 국가가 자국민을 배신한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한국전쟁은 제주 4.3 보도연맹, 노근리, 수십만 명의 억울한 죽음을 남겼어요. 금정굴은 그 비극의 한 조각일 뿐이죠. 근데 이 조각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의 지역 감정, 빨강이니 파랑이니 반반으로 나눠진 진영 논리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1950년 그날 금정굴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김만수 씨가 여러분의 아버지였다면, 이영호가 여러분의 오빠였다면,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비명, 우리가 외면하면 누가 들어줄까요?
금정굴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 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고향에 사신다면, 아니 근처를 지나간다면 금정굴 성지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 추모비 앞에 서서 70년 전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우린 잊지 않을게요. 당신들의 희생 절대 헛되지 않게 할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이 이야기 어땠나요? 저는 금정굴을 알게 된 후로 화정동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그냥 평범한 공원, 평범한 동굴 같았던 그곳이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무심코 지나다 보면 이런 역사의 장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멈춰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금정굴의 희생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비명, 이제 세상이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비극을 잊지 맙시다. 금정굴 1950년의 그 여름을